저는 박서연입니다. 45, 동대문에서 의류셀러로 살고 있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거든요.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일했는데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고 해야 할까요? 대표님, 오늘은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28살인 다솜이는 제 가게의 직원이에요. 눈치도 빠르고 밝은 성격이라 함께 일하기 참 편합니다. 아, 맞다. 대표님께 드릴 게 있어요. 다솜이가 가방을 뒤지더니 구형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요즘 대표님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예전에 노래하셨다고 하시니까 다시 시작해보세요. 보이스 레코더 기능도 있어서 연습할 때 녹음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작은 기계를 받아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학 시절 밴드에서 보컬을 했던 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네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죠. 음악이 전부인 줄 알았고 사랑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고마워, 다솜아. 한번 써볼게. MP3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무심코 녹음 버튼이 눌렸습니다. 켜진 상태였죠. 그때 후배 직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분위기 좀 제대로 내볼까요? 도우미도 불러서 제대로 놀아봅시다.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싫어. 우리끼리 하면 되지. 하지만 직원들이 계속 졸랐어요. 결국 저는 자존심 때문에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꼬장꼬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지우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김지우, 저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죠. 며칠 전 현금 흐름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지우가 이상하게 대답을 피했어요. 서연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 지우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웠을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네요. MP3 플레이어의 작은 녹음 표시등이 깜박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래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음이 되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장민재였습니다. 27년 전 대학교에서 만났던 제 첫사랑이었죠. 키 큰 체격에 약간 거친 손. 그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네요. 다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이야. 민재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더니 곧바로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 맡아서 도와드릴 민재입니다. 민재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민재가 음료를 나눠주는 동안 저는 슬쩍 민재의 손목을 봤어요. 거기에 희미한 멍이 있었습니다. 뭔가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직원들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맞춰줬습니다. 마이크를 건네주고 박수를 치고 적당히 농담도 했죠. 하지만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잠깐 휴식 시간이 됐어요. 민재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갔고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민재야,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서연아.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리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민재가 명함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나중에 연락해. 지금은 안 돼.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계산서에 적힌 노래방 이름이 지우가 최근에 자주 드나든다고 했던 그 체인점과 같다는 거려.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민재를 다시 만났다는 것도,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우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어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우야, 현금 흐름 좀 다시 확인해 보자. 제가 말했어요. 요즘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아, 그거? 지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곧 메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전혀 여유롭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 저는 회계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거래인데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혼잣말을 했는데 다소미가 들었나 봅니다. 대표님,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다소미가 궁금하다는 표情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날 오후, 가게 앞 골목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그의 부하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게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최병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노래방과 대부업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퇴근 무렵 지우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지우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협상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재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지우가 왜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의 명함을 계속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리고 지우에게는 뭘 물어봐야 할까.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흘을 고민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문자를 보냈어요. 민재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코인 노래방 어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한 게임 코인 노래방이었습니다. 민재를 다시 보니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얼굴은 거의 그대로인데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민재야,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야? 민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긴 이야기야. 지우 아버지가 사업 보증을 잘못 서셨거든. 빚이 너무 커져서 집이 무너질 뻔했어. 지우 아버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지우랑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일이야. 어쩔 수 없이 체인 노래방에서 실장 일을 하게 됐어. 분위기 메이커 겸 대타 도우미 같은 거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야. 민재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무릎 꿇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 제가 물었어요. 어떤 때? 1999년 벚꽃 축제. 우리가 처음 공연했을 때 민재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봄날은 간다를 불렀잖아. 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서 민재 옆에 있던 작은 키보드의 건반을 눌렀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코드였습니다. 도, 파, 솔.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우리는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음악이 전부였던 시절,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던 시절. 민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아.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사람을 지켜야 해. 지우도, 지우 가족도. 그게 내 책임이야.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민재는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지우가 보였어요. 최병국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서류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지우가 뭔가에 사인하고 있는 소리를. 이제 됐나?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멀었지. 서연이 명예 보증까지 받아와야 진짜 끝나는 거야. 최병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 명의로 보증을. 지우가 저 몰래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지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나라는 내용은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너도 이해해 줄 거지? 뭘 이해하라고? 저는 화가 났어요. 내 명의로 잠깐만 보증을 서달라는 거야. 금방 해결될 거야. 지우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어? 지우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사업했는데 이것도 못 믿어주겠어? 저는 답답했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MP3 플레이어를 들고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식히려고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 가게 근처 골목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지우가 다른 남자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어? 그 남자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서연이를 설득하고 있어. 지우가 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가 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주머니 속 MP3 플레이어가 계속 켜져 있었다는 걸. 자동 녹음 기능으로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이 터진 건 그 다음 주 금요일 밤이었어요. 민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도와줘. 지금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재가 있던 곳은 노래방 뒤쪽 골목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그곳에서 최병국과 그의 부하들이 민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돈 못 메우면 어떻게 될지 알지? 최병국이 협박하고 있었어요. 시간만 좀 더 주세요. 민재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최병국이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이거 누구야? 서연이지? 마침 잘 왔네. 왜 민재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고? 우리는 정당한 채권 회수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서연 씨, 지우한테 들었는데 보증 좀 서줄 수 있다면서? 그 순간 알았어요. 지우가 저를 완전히 팔아넘겼다는 걸.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최병국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그래?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지? 그때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민재가 제 앞으로 나서려고 했고 최병국의 부하가 민재를 밀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소주병이 깨져서 유리 파편이 튀었어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제 팔을 긁었습니다. 순간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고 피가 흘렀어요. 119 불러.
민재가 소리쳤어요. 소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최병국이 화를 내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우 남편이 보증서라고 했잖아. 체인으로 묶어서 못 나가게 하라고. 그 말이 완전히 녹음되었어요. MP3 플레이어가 제 주머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경찰에게 MP3 파일을 제출했어요.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최병국의 자백성 발언까지 포함해서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지우의 아버지 빚, 민재의 강제 노동, 제 명의 보증 강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병실에 입원한 첫날 밤, 비가 내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팔의 상처는 그리 깊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민재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 때문에 다쳤잖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우는 어떻게 할 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로 그때 지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모양이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지우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 책임을 져야 해. 나도 알아. 내가 변제 계획을 세울게. 회사 정리하고 내 개인 재산도 다 털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책임을 지려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결심을 굳혔나 봅니다. 나도 지우와 법적으로 분리할 거야. 이혼 절차를 밟을게. 민재야, 그럴 필요까지야. 지우가 말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야,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최병국과 그의 조직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었고 노래방 체인과 연결된 불법 대부업도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핵심 증인으로 협조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실에서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모든 걸 씻어내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지우는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변제 계획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끝났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저는 사업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중 발행된 세금 계산서를 모두 정리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솜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민재는 음영학교 야간 과정에 등록했어요. 도우미 생활을 끝내고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연아, 리뉴얼 오픈 파티 언제 할 거야? 다솜이가 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좋아요. 그런데 대표님, 그때 노래 한 곡 부르시는 게 어때요? 진짜 오랜만에. 저는 웃었어요. 그래, 한 곡 정도는 해볼까? 리뉴얼 오픈 파티 날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거래처 사장님들, 직원들,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민재도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키로요. 도, 파, 솔. 그 코드가 시작되자 객석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노래를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와 보니 민재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늘은 인사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MP3 플레이어를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부터는 진짜로 제 목소리를 기록해 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노래들을요. 사람은 때로 사랑보다 책임으로 서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나면 새로운 사랑은 더 조용히 시작됩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그 코인 노래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누군가 혼자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민재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습하고 있었구나. 민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서연아, 어떻게 여기에? 그냥 지나가다가. 음향학교는 어때? 힘들지만 재밌어. 다시 음악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민재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어깨도 펴져 있었고요. 나도 요즘 다시 노래 연습하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정말. 그럼 한 곡 같이 해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고 민재가 기타를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25년 전 그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깊어진 목소리로, 더 성숙해진 마음으로. 노래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응. 이번에는 천천히 가도 될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자.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진솔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면서요. 창밖으로 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걸 씻어내는 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키워낼 비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와 함께 그 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더 신중하게, 더 소중하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